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매몰된 닭오리가 전국적으로 1,0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경남은 축산농가에 AI 발생이 없지만 식당 매출 급감 등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닭 요리를 파는 창원의 한 음식점입니다. 평소에는 예약만으로 10테이블이 다 차지만 12시에 자리한 손님은 2테이블, 빈자리가 많습니다. 17명분이 전부입니다. 1, 2주 전부터 매상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일에, 주말 말고 평일에는 상이 거의 다 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반 정도? 예약도 단체 손님은 확 줄었죠. 거의 없다고 보죠.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30마리를 판매한 이 치킨집도 최근에는 60마리를 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겨울철은 보통 치킨 주문이 늘어나는 시기. 익혀 먹으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이 없지만 찾는 손님이 급감한 겁니다. 100으로 예를 들었을 때 한 11월 달부터 한 70만 원 정도로 줄었고요. 한 2주 정도는 또 거기에 한 10%, 20%가 더 줄었어요. 달걀 가격도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란딱 75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되면서 산지 출하량이 급감한 탓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먹는데 작은 거 한 판씩 먹는데 10% 이상은 좀 오른 것 같아요. 대형마트들은 이번 주 중 달걀 값을 5% 안팎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경남에는 축산 농가에 AI가 발생하지도 않았지만 지역 경제에는 이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사업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을 끼쳤다며 경상남도가 전현직 창원시장과 국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습니다. 창원시는 이 같은 경상남도의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법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창원 감개지구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8,800여 가구가 입주해 북면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개발 과정에서 지주와 사업자에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6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서 측에서 저희들 부서에 그 공문을 보낼 때 그 부담금 문제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노락이 된 걸로 그렇게. 이렇게 창원시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개발지구는 7곳에 242억 원입니다. 경상남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 현직 창원시장과 공무원에게 242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부반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창원시는 경상남도가 언론에 발표한 이유가 의심되고 전임 시장 때에 일이어서 현 시장은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향후 창원시의 법적 대응 등.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전 현직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갈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남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탄핵으로 경계 강화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동문회에 참여하려고 휴가를 내고 근무 지역을 벗어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지난 13일 오후 반일 휴가를 내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 부산에서 열린 고교 동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근무 규칙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면서도 서장이 동문회장을 맡은 점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해당 서장에게 구두 촉구를 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장 2명을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130만 원어치의 식사 접대를 받고 허위 출장을 신청해 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중학교 교장은 허위 출장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데다 수사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고소를 남발해 학교 분위기를 해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 김모 씨가 박 대통령 사진에 달걀 등을 던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 국립 3.15 민주묘지안 기념관에서 3.15와 관계없는 박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며 기자회견을 하다가 사진에 달걀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 한 달 넘게 사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묘지관리소 측에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 기부는 보는 사람에게도 더 큰 감동을 주는데요. 거창에서는 28년째 이런 얼굴 없는 선행을 실천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면사무소 한켠에 쌀포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 배달된 쌀은 모두 30포대, 600kg에 달합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연말이면 찾아온 얼굴 없는 기부자의 선행은 지난 1989년부터 올해로 28년째입니다. 그동안의 성금만도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기부자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창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만 남겼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절대 이름을 바치지 말라. 얼굴 없는 천사의 쌀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드리라고 이렇게 기탁하셔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추운 겨울 뜻밖의 선물을 받아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모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마음이 뭐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죠. 무슨 말 못하지 그런 형편이지. 고단한 일상 속 이름 모를 누군가의 따뜻한 응원에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아이고 땀 흘리가 명랑사 뒤갖고 이 불쌍한 사람 짜증내서 고맙습니다. 28년째 이어진 조용한 선행이 우리 이웃들의 시린 겨울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국에 독감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이번 주 들어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병원 대기실이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입니다. 고열과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 독감 판정을 받은 어린이 환자가 늘어 지난주 3명이던 게 이번 주 들어 10명이 됐습니다. 입원실도 자리가 없을 정도. 이 초등학생은 독감 판정으로 사흘째 결석했습니다. 감기는 그냥 열 없이 그런데 열이 계속 났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수액 맞고 오늘까지 학교도 못 가고. 때이른 추위로 한 달 일찍 찾아온 독감이 학교 방학 전에 유행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이번 주 들어 3명이 독감 판정을 받고 결석했습니다. 학교 측은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는 동시에 교실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도 발송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과 손 씻기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손 씻기를 할 예정입니다. 독감은 일반 성인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방 효과가 80% 수준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독감 접종 이후에免疫력 형성이 늦은 분들이 사람 많은 데 갔든지 공공장소를 갔다 온 다음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독감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시작됐고요. 현재 진주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합천이 영하 5도, 창원은 0도를 가리키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 기온도 5도 선으로 주춤하겠습니다. 종일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까지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토요일 낮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 낮은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북서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4, 5도 선에서 출발을 하고 낮 기온은 거제와 창원 6도, 김해 5도 선으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진주가 영하 6도, 거창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사천 6도, 산청 4도, 거창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주식회사 부경 김찬모 대표가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해 경남에서 86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해 발표한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인 12명에 경남에서는 대호테크 정영화, 경한코리아 이상현, 신화철강 정현숙 대표가 뽑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보령 화력발전 3호기 성능 개선 공사를 1,6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창원의 중소기업 월드파워텍이 인도네시아에서 1,000억 원 규모의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내년 경남 지역에는 56개 단지에 3만 5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16개 단지에 12,2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양산이 12개 단지 9,700여 가구, 김해 11개 단지 6천여 가구, 거제 11개 단지 4,500여 가구입니다. 시기별로는 5월에 5천여 세대로 가장 많고 7월 4,900여 가구, 6월 4,900여 가구로 내년 중반에 입주가 집중됩니다. 경상남도가 평소 방사선 수치 모니터링과 갑상선 방호약품 보관 등으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방사능 재난 대책에 대한 이태춘 의원의 도정 질의에서 원전 주변과 경남에 설치된 측정기 등 50곳에서 평상시 방사선 수치 변동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방사선 요오드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갑상선 방호약품도 양산시 보건소 등에 71만 정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